51년 차 비뇨기과 의사 김세철입니다. 환자들이 참 좋아해요. 내 마음을 알아줄 거다 하는 거 있잖아요. 7, 80대는 환자가 말이에요. 동료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왜 나도 그런데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 음경보형물 삽입수술이라는 것은 발기조직인 음경해면체,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은 붉은색으로 된 부분은 요도가 통과하는 요도해면체입니다. 근데 갈색으로 되는 부위가 있죠. 몸 바깥으로 돌출된 부위에서는 음경해면체가 좌측과 우측이 이렇게 서로 접해 있습니다. 붙어 있죠. 그러나 몸속으로 이제 함몰된 부위는 쭉 들어가서 골반뼈를 받침대로 하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한 절반은 남자의 성기가 몸 밖으로 도출되어 있지만은 절반은 몸 속으로 숨겨져 있는데 몸 바깥으로 돌출된 부위에서는 의학적으로 음경해면체라 그러죠. 그 두 개가 이렇게 접해 있지만은 몸 속에 있는 부분으로는 들어가면서 분리돼 가지고 각각 좌측과 우측에 골반뼈를 받침대로 하고 있죠. 때문에 저 음경해면체가 발기가 되어서 딱딱해지면은 우리가 발기된 음경을 이렇게 눌린다고 몸속으로 들어가지 않죠. 바로 뼈를 받침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딱딱하게 됐을 때 질내 삽입을 하더라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힘을 갖다가. 그래서 요 좌측과 우측의 음경해면체 내로 발기가 되도록 하는 보형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도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기 보시면 좌측과 우측의 음경해면체가 벌집 모양으로 들어앉았지 않습니까? 저것을 주위로 제쳐버려요. 그 속으로 다시 터널을 만든다는 거죠. 제치고 발기조직은 그대로 두고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그 터널 속으로 보형물을 집어넣는데요. 지금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두 가지 종류가 최근에는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굴곡형 음경보형물이라 그래가지고 좀 전에 보셨던 그 음경해면체에 저와 같은 그 보형물을 집어넣는 것이죠. 좌측에 하나, 우측에 하나 두 개가 들어가는데요. 저것은 이제 들어간 그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집어넣을 때 성기를 잡아 당겨가지고 사람 길이의 최대치를 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들어간 상태에서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항상 딱딱한 상태죠. 평상시에는 손으로 굽히면 아래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내가 오줌을 누겠다든지 또는 성관계를 원할 때는 손으로 이렇게 치켜 올리면은 마치 발기가 된 것 같이 저렇게 딱딱하게 유지된 성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팽창형 음경보형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발기 조직인 음경해면체 내로 실린더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음낭 속에 펌프가 들어가요. 방광 옆에 아랫배에 물주머니, 물 저장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조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 조각을 튜브로 연결시키고 있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힘없이 아래로 처져가 있는데 저 펌프를 눌리면은 아랫배에 있는 물주머니에서 생리식염수가 튜브를 타고 음경 내의 실린더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발기 상태를 익히고 성관계가 끝나고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는 그 펌프의 아래 부위를 이완 발브가 있는데 그것을 지그시 눌리면은 실린더 속으로 들어가서 발기되었던 그 물이 다시 물 저장소로 물 주머니로 역류에 들어가서 평상시 모습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저 원리는 굴곡형 음경보형물은 스몰 캐리아라는 그 의사가 1975년에 개발했는 것이지만은 대조각 팽창형 음경보형물은 스캇이라는 그 비뇨기과 의사가 고안했는 건데요. 저건 어디서 고안했느냐 하면은 인공요도 관략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게 이제 요도 관략근을 다쳐가지고 교통사고나 등등에 해서 방광의 소변이 갇혀있을 사이도 없이 계속 줄줄줄 흘러나오겠죠. 관략근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심어주는 것이죠. 저기에 보면은 음낭에 펌프가 있고 인공 관략근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랫배 속에 물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 조각이 튜브로 연결돼 가지고 요도 주위에 인공요도 관략근이 이렇게 압박된 상태로 있다가 방광에 소변이 충만해서 내가 오줌이 마렵다 할 때는 음낭 속에 있는 저 펌프를 본인이 눌리면은 닫혀있던 인공요도 관략근이 한 2분간 풀리면서 오줌을 넣을 수 있게 되죠. 그럼 한 2분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게 다시 꽉 조이게 돼 있거든요.
바로 저 원리를 발기장애가 있는 환자한테 음경보형물로 이용되는 것이죠. 인공활약근 대신에 음경해면체 발기조직 내에 실린더가 들어가는 것 이외에는 모든 원리가 같은 것입니다. 굴곡형은 그 자체가 딱딱하죠. 손으로 굽힐 수가 있거든요. 손으로 굽히면 아래로 이렇게 쳐져 있고 또 손으로 피면은 위로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딱딱한 상태가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죠. 모양은 항상 그대로죠. 손으로 굽혔다가 손으로 올렸다가 하는 뭐 세 조각이 아니고 한 조각이니까 수술하는 시간도 짧고 간단하고 경비도 3분의 1 정도밖에 세 조각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뭐 고장 날 염려도 거의 없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항상 딱딱하게 있기 때문에 밑으로 굽혀놨다 하더라도 은폐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당혹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크게 표가 나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목욕탕에 공중 목욕탕에 들어갔다 이럴 때는 조금 이제 당혹스럽겠죠. 본인이 아무래도 표가 나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고 옷 입고 있을 때는 상대방이 차리는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팽창형은 세조각 팽창형은 평상시에 이렇게 부드럽게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잖아요. 이게 펌프를 눌리면은 발기가 되면은 굵기도 굵어지고 길이도 길어지기 때문에 자연적인 발기에 훨씬 더 가깝다. 이런 점에서는 훨씬 더 굴곡형보다는 좋은 것이지만은 문제는 이제 이거는 고장이 날 가능성은 굴곡형에 비교가 안 되겠죠. 그러면 돈이 또다시 들고 갈아 끼워도 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 수술을 받는 환자한테는 충분히 설명을 해가지고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동양 사람은 서양 사람보다도 성기가 아무래도 작지 않습니까? 작으면은 세조각 팽창형을 넣었을 때 평상시에는 힘없이 있다가 발기를 이렇게 했을 때 그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굴곡형 넣는 것보다도 훨씬 뭐 더 좋다 이렇게 표가 날 정도로 기능 발휘를 하는 건 아니다는 것이죠. 작기 때문에 굴곡형을 넣고 굽혔다 폈다 하는 것이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성기가 큰 사람한테서는 확실히 세조각형을 하면은 더 많은 이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성기가 작은 사람은 굳이 말이죠. 세조각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보시면 한 390례 수술을 했을 때 환자들이 손에 있는 것을 삽입해 있는 음경보형물의 종류를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했는 거는 보면은 굴곡형하고 팽창형이 비슷한 분포를 하고 있죠. 한 50% 되죠.